네, 스마트 브레인 큐로 여러분들의 영향 많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혼동스러워서 아마 오늘 같은 날은 뇌에 영양분이 다 빠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 또 랩으로 전해주실 분이죠. 우리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드셨죠 오늘? 아닌가요?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 근데 아. 상승 종목 수가 많아서 네. 적당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솔직히 뭐 2차 전지는 좀 예전에 오래전에 사놓은 게 많아서 뭐 사실은 하루 이틀 빠진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상황인데 네. 좀 저는 좀 약간 2차 전지파보다는 좀 반도체파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오늘은 상대적으로 저 말고 2차 전지를 안 가지고 계신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체감 지수는 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만 빠지고 나머지들이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네. 2차 전지가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오늘이 그나마 조금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2차 전지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좀 많이 힘든 하루가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워낙 뭐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쏠림 현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2차 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들어간 분들은 조금 충격이 뭐 이게 뭐 3, 4%, 5, 6%요 정도 빠진 게 아니잖아요. 뭐 주요 종목들은 뭐 어제 오늘 해서 한 2, 30%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어제는 이제 아침에는 상승했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하면 그러니까 어제 에코프로는 한 4%께는 안 됐지만은 150만 원 갔다가 지금 90 몇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는 엄청나게 빠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뭐 체감 지수는 그렇죠. 한 30% 정도. 금양으로 따지면 이제 18만 원 찍고 11만 원 오늘이요? 맞죠? 네. 11만 원대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본 가격으로는 11만 7천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못 봤는데 거의 오늘 하한가 들어가려다 말고 11만 8천 원이네요. 그렇죠. 하한가 들어가려다 말고 좀 반등을 한 상태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체감 지수는 상당히 조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았을 네.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어제 말고 그제가 정말 좀 극에 달았던 하루였던 게 뭐냐면 그제도 계속 끝까지 2차 전지 밀고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종목들을 막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도 그랬지만 그제도 계속 대다수의 뭐 내수주들 같은 경우랑 그 기타 등등등은 정말 다 팔아버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투매성 매도 나온 다음에 어제까지 저점 찍고 오늘 이제 나머지들이 반등하고 2차 전지는 어제 아침에 고점 찍고 또 이제 쭉 빠지면서 이렇게 가장 힘드신 분들이 팔고 2차 전지로 갔는데 2차 전지 빠지고 팔았던 건 올라오고 이렇게 좀 되신 분들이 가장 지금 네. 힘드신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아마 지금 수준도 한 일주일 전, 열흘 전 비교하면 그때보단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한 4, 5일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 50%씩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도 한 일주일 열흘 전만 사신 분들은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올라갈 때 이거 환호도 컸지만 또 지금 이틀 새 막 내리 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한 충격 그리고 아마 공포를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마무리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뭐 유지 내지 상승으로 가면 뭐 그 충격이 좀 덜하겠으나 혹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 이야기도 좀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크게 좀 정리한다면 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큰 싸움 혹은 뭐 2차 전지에 몰렸던 돈이 반도체로 막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겠죠? 최근에 좀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주거니 받거니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 빠지고 2차 전지 오르면은 뭐 2차 전지 오르면 반도체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어제는 둘이 같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오늘 뭐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약세하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뭐 수급 이동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거의 반도체 종목들 많이 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고 특히 이제 어제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확실히 좀 반도체 좀 바닥론에 대한 힘이 확 실리면서 또 쏠림 현상이 좀 강해졌고요. 오늘 좀 2차 전지주
기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종목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쇼크가 난 기업들은 오늘 상당히 좀 급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솔루션, LG화학,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 실적 발표하고 쇼크 나오고 LX 세미콘도 이제 쇼크 나오면서 주가 급락하고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슬슬 보기 시작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쇼크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하늘로 볼지 모르고 갔었던 조선 쪽에서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네네. 사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 이제 뭐 기대주로도 좀 부각도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적 나오면서 다시 또 급락이 나온 상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면서 사업 부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좀 많이 하락하고 LG화학도 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네.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반도체가 뭐 하이닉스는 아침부터 한 2, 3% 떠서 시작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올랐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실적 그 삼성전자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밝혔던 내용이 뭐냐면 5월 달이 재고 피크아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HBM 관련 투자를 네네. 많이 활성화하겠다.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좀 오르기 시작했죠. 네, 결론적으로. 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네. 콜을 하면서 이제 적자 폭을 조금 감소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낸드가 안 좋다. 낸드 계속 안 좋아서 이쪽 계속 감산한다. 그리고 실적에서 이제 수익 난 부분들이 낸드 쪽에서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낸드는 조금 감산을 계속 하지만 하이닉스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HBM이었습니다. 이 HBM 얘기 계속하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을 거라고 본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그런데다가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하면서 HBM 투자 늘리고 내년에 2배. 올해보다 2배로 더 늘린다. 이 얘기하면서 오늘 후공정하고 HBM 섹터들이 네. 주도를 하면서 좀 반도체 주식들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시총 3위 종목인데 오늘 무려 9.73% 거의 10%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카이닉스 9% 오른 건 2020년도에 한번 9% 오른 거고.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예, 예. 아, 그리고 그 처음 보고. 20년이면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폭락 예. 이후에 아마 예, 그렇게 예. 올랐던 네, 모양이군요. 저도 옛날에 삼성전자 상한가 치는 것도 본 적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요? 네. 언제쯤이요? 옛날에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건 삼성전자 아주 옛날인 것 같은데. 정말 제 생각에는. 그거 분할하기 전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전에 이제 이런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 특히나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2차 전지의 뭐 폭락이라고 해도 뭐 충분한 단어가 되겠죠. 네, 네. 폭락이 연이틀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 오른 게 얼만데 뭐 이거 갖고 폭락이라고 할 수 있냐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른 것이야말로 하락의 폭락의 유일한 이유이다. 이제 이런 분들 왜냐면 이제 특별한 이슈가 뭐 터진 게 없으니까. 또 한쪽 뭐 어떤 분들은 네. 이게 이제 어떤 좀 꽤 큰 규모의 자금이 네, 네. 지금 현재 뭐 공매도 숏스퀴즈 나오는 상황도 알고 2차 전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환호 혹은 뭐 강력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는 어떤 꽤 큰 규모의 자금이 2차 전지를 지난 며칠간 쭉 끌어올렸고 사면서 2차 전지 숏스퀴즈도 좀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요 시점 어제 시점쯤에서 과감하게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시장에 던지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혹은 뭐 확인이 된지 안 된지 뭐 당연히 안 된 게 많겠습니다만 어떤 좀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오가고 있습니까? 사실 어제 아침에는 거의 뭐 2차 전지 급등할 때는 거의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불안할 정도로 너무 급등을 하니까 심장이 네. 막 두근거린 정도였었다라고 계속 증언들 좀 들었었는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단기 좀 대형주들이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한 적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대형주들이 그렇게 슈팅을 강하게 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건 좀 그런 뭐랄까요 투자 심리적으로 본다라면은 나만 없다라는 그런 소외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매를 하고 동참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현상들 또 특히 최근에 올라가는 현상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그런 방송들도 많이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하락하는 쪽들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현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을 이용한 공매도도 다시 좀 들어온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어제 장중에는 또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았습니다. 모 개인 투자자가 8천억을 팔았다더라. 장중에 네네, 그런 그런 얘기가 얘기- 있었었어요. 네네네, 뭐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뭐 M 증권사 창구 통해서 음. 팔았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8천억을 팔아도 아직도 1조 2천억이 남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근데 뭐 메리츠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메리츠 증권이라 말했는데 뭐 그쪽 창구에서는 뭐 아니라는 얘기도 했다고는 그러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워낙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각종 루머나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좀 양산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급락은 좀 제가 봐도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너무 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접근해 오다 보니 당연히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쪽에서는 당연히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격도가 좀 과도하다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좀 약간 과매수, 과몰입 구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입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언제 매물이 나와도 좀 신기하지 않은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도 좀 몰렸었기 네.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뭔가의 큰 힘 뭐 이런 부분들도 개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뭐 뉴스가 나왔다든지. 근데 좀 쏠림 현상으로 일명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네.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확 빠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거시번수라든지 뭐 리만 사태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는 네.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어디 그 코스닥에서 4% 정도 빠졌었잖아요. 코스닥 네네, 지수. 네. 그런데 불과 우리 기억력을 보면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2021년 11월 달에 보시면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어느 하루 날 10% 11% 올라다가 마이너스 10%로 끝나고 메타버스주들이 네. 아, 그랬었어요. 예, 2021년 11월 달에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때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맨날 종목 아시잖아요. 그 11월 달에 사셨다가 계속 빠진다고. 그리고 그때 이메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도 거의 바닥에서 네. 있는 건데 그때도 어느 한 시점으로 보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예,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한 10% 11% 그러니까 고점이죠. 거의 고점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위메이드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게 시총이 최상단급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도 그냥 그 시장 전체에는 시장 전체는 큰 데미지가 없고 내가 안 갖고 있으면 관심도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네. 지금 2차 전지는 시총들이 다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앱 시총이 크니까 설마 그렇게 빠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때도 그래서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시총 6위, 5위까지 갔었고 맞아요. 그 코스닥? 예. 펄어비스 그랬나요? 예, 유메이드 10위 안에 게임주들이 그때 맞아요,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 했고 6개가 들어 있었고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게임주들이 이렇게 많았군요. 예. 메타버스주들이 그때 제가 폴어비스를 들어갔던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쏠림 현상은 뭐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사실 그때 위메이드 없으면 정말로 힘들 정도로 그때도 좀 약간 상당히 비슷했군요.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주식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HLB 없으면은 정말 이거는 바이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었고 뭐 아시다시피 뭐 신라젠도 다 마찬가지 길을 걸어왔었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뭐 테마라고 보긴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런 쏠림 현상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패시브로 움직이는 펀드가 전 세계로 80% 정도 되거든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뭐 ETF라는 등등등등.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 ETF가 불과 뭐 한 달 만에 거의 한 8개인가 9개인가 맞아요.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로 들어와서 어찌됐든 그게 또 수급으로 형성이 돼서 또 기계적으로 사다 보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사거든요. 그리고 또 빠질 때는 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팔게 되고. 더 팔게 되고. 아. 그게 이제 저희 현상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 변동성이 커졌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ETF가 설정되게서 계속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그걸 또 따라 사고 이러다 보니까 더 가파르게 많이 네네네. 오른 현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올 초에도 로봇 관련 ETF 막 나왔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ETF라든지 뭐 이런 소셜퀴즈 이런 부분들 수급이 좀 강하게 끌어올리다가 그 수급이 딱 이제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좀 더 폭락하는 그런 네. 상황이 더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워낙 오늘 2차전지 또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길게 좀 나눠봤고요. 오늘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그러니까 뭐 이 큰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오늘은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는 뭐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대략 뭐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왔을 때도 이제 반도체 HBM 쪽들하고 후공정 패키징 쪽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쪽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좀 움직였고요. 최근에 어제 그제 오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기판주들이 이제 좀 힘을 다시 또 받기 시작했거든요. 기판주들이 좀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덕전자 쪽하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도 좀 많이 올랐고 오늘 좀 심텍까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 HBM 쪽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뭐 STI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이 HBM 쪽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종목들이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뭐 레이저셀, 뭐 프로텍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KPS 홀딩스 뭐 이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쪽들은 그냥 후공정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거의 상한가 들어갔었던 상황일 네.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후공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이랑 HBM 뭐 이런 쪽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바닥에 대한 확신을 줄 것 같은 그런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서 좀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더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던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들어오고 뭐 일부는 또 신고가가 형성이 되기도 하면서 반도체 쪽에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피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조정받았을 때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갈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수출 수출 제한한다고 그랬을 네. 때 좀 조정받았었는데 뭐 이번 달 말인가 다음 달부터인가 어쨌든 간에 진짜로 수출 제한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런 원재료 소재 쪽보다는 앞으로 더 커져 네. 나갈 수 있는 AI, 인공지능 이런 쪽들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반도체 고사양화, 고영양화 이런 부분에 좀 더 기를 네. 기울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반도체 섹터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뭐 이쪽 섹터를 제가 지금 쭉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대략 뭐 한 100개 좀 넘는 종목이 아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락이 한 12개 정도,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상승을 했고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 뭐 이오테크닉스도 굉장히 27% 넘게 상승을 했고 라운텍, PSK홀딩스, 뭐 ISC, 기가비스, STI, 뭐 넥스틴, 뭐 레이저셀 등등 해갖고 10% 넘게 오른 것만 해도 뭐 거의 한 20개 정도 아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자릿수 이상 네, 오른 맞습니다. 종목들도 많고요. 뭐 7, 8%는 뭐 수두룩하게 많은. 그래서 오늘 반도체 특히 이제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좀 볼까요? 오늘 뭐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없었던 섹터 중에서 이제 내수주들, 소비주들 오늘 아모레퍼시픽 장중에 14%까지 제가 오르는 걸 봤는데 간만에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포함해서 LG생건 같이 대형 화장품 주식들 하고요. 오늘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음식료 섹터주들 하고요. 소매 유통 섹터 전반이 다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로의 이동을 위해서 좀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도했었던 특히 이제 이 내수 소비주들을 매도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IMF에서 미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또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소비주들은 진짜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던졌을 텐데 거기가 딱 바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리바운딩 이게 틈에 맞고 나면은 강하게 리바운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중간에 매물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고 최근에 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알게 모르게 그동안 금리에 눌려가지고 못 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뭐 현대백화점도 지금 꾸준히 지금 기관 사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외국인들 방문이랑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더 현대하고 저기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두 군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월은 뭐 답을 안 줬어요. 사실 파월은 답을 안 줬어요. 그냥 앞으로 지표 보고 하겠다. 그때 결정하겠다. 그래서 9월 달에 올릴지 말지는 뭐 그때 가봐서 뭐 이런 식이에요. 뒤에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월에 있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주겠지만 시장은 이제 이제 금리의 끝이 보인다. 더 이상 힘든 시간은 좀 지나간다. 이런 쪽으로 뉘앙스가 흘러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그동안 올라가며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이 여기서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리거나 말거나 이쪽은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됐고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섹터여서 이쪽이 계속 갔는데 이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제 나중에 내년 2분기 정도 가면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을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던 금리 인상 피해주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확 나타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오늘 뭐 게임주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수 소비주들도 이제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최악으로 빠졌었던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상당히 최근에 바이오 섹터주들 안 좋은 게 아니라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매니저들이나 뭐 운용사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하반기 가장 좋게 보는 섹터 바이오 제약 섹터를 꼽더라고요. 보니까 하반기에? 네네 바이오 제약 섹터를 상당히 좋게 꼽는 쪽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쪽들이 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내수 소비주들은 최악으로 빠졌다가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게임, 로봇, 바이오 이게 목요일날 제가 와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게임, 로봇, 바이오 이쪽들은 금리에 대한 피해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더 피해볼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 유저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저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살짝 있었는데요. 뭐 물론 외자 판호를 뭐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좀 바닥을 치고 그랬던 부분들 쪽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은 시그널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런 쪽들을 좀 선호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흐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들 다 많이 올랐고 음식료 뭐 이런 거 다 많이 올랐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뭐 게임 섹터 이런 쪽들에서 좀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아까 말한 이제 소외된 뭐 내수라든지 화장품 대형주들, 그다음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면세 이런 것도 좀 들어온 모양이에요. 예, 그게 이제 소코링으로 좀 들어와서 왜냐면 소코링이 뭐예요? 그 공매도를 다시 전환 숏 커버링? 예, 숏 커버링. 발음이 좀 못 알아듣시네. 소코링이라고. 숏 커버링이라고. 숏 커버링. 예. 그래서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많았던 점이 조금 그 종목 상승에 좀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도 그러니까 5% 넘게 올랐는데 이런 건 기억이 별로 없었던.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퍼시픽 14% 오르는 거 오늘이요? 네,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 뭐 망가졌던 음식료 섹터주들 많이 올라왔고 게임 섹터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 바이오 섹터주들이 최근에 좋은데 특히 이제 바이오가 하반기에 학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10월 달에 있는 뭐 에스모 여기가 조금 큰 건데 여기서 이제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강한데 요새 뭐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이 지금 출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그때 학회에서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미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들은 워낙 잘 가잖아요. 저 아까 여기 좀 대기하는 동안에 기사 보다 보니까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업체한테 러브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항암제 연구할 때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루닛은 그 인공지능으로 네,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루닉 같은 경우는 영상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암의 모양이나 뭐 사이즈 뭐 이런 걸 봐가면서 너한테는 이 약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도 떴기 때문에 내일 또 움직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의료 쪽들
하고 이제 헬스케어 쪽들, 뭐 사실 뭐 뷰티 섹터 쪽들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돈이 되는 헬스케어, 의료, 뭐 영상 이런 쪽들, 인공지능 활용한 쪽들 좀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또 그동안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들 많이 올라오고 탈모 많이 올랐다라면은 오늘의 좀 특징은 약간 좀 순수 항암제, 바이오 이런 쪽들이 오늘은 조금 시장에서 조금 오늘 뭐 강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네. 오늘 8%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선두주자로 올랐고 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쪽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제약주들이 어제 오늘 실적을 많이 발표했는데 대부분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좀 그런 성장 섹터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더 근데 이어졌던 것 다만 같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온 곳이 그동안 너무 저 바닥을 기다가 이게 이른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정말 그 2차 전지에 쏠렸던 돈이 이제 다른 데로 쫙 이렇게 퍼지는 건지 마치 그 버섯 같은 거 이렇게 딱 때리면 포자들이 쫙 주변으로 가는 것처럼 2차 전지에 쏠렸던 돈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확 퍼지는 네. 그런 상황인 건지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아, 뭐 그것도 일부.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거는 지수라는 거는 어느 한두 개가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지수가 올라오면은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도 그 지수에 걸맞게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수 상승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그 선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과의 괴리, 그 부분을 좁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코스닥의 상당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 상승에서 좀 역할을 못 해줬었던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왜냐면 이쪽만 올라가느라고 이쪽이 못 갔었는데 이쪽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려서 또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맞닥뜨려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뭐 2차 전지에서 튀어나온 돈들이 다른 쪽으로 퍼졌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사실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못 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못 산 돈들이 이쪽으로 왔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네, 네. 2차 전지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뺐던 자금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겠냐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로 만약에 이제 좀 수익을 거둔 분이라면 이 돈이 이제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지금 다른 자산 시장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뭐 해외 주식이든 그렇게 봤을 때는 판단을 아마 국내 주식 중에는 그래도 2차 전지 외에 다른 뭐 바이오라든지 많이 빠진 쪽으로. 예, 네, 그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요새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코인 자금이 일로 왔다더라. 그다음에 뭐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와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근데 정말 주가가 정말 코인처럼 요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대형주들도 막 하루에 막 등락폭이 20%가 되고, 네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2, 3% 오르면 오늘 많이 올랐다 싶었던 종목도 오늘 뭐 하루에 10몇 %씩 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주가 변동성을 앞으로 좀 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가의 변동성이 가파라지고 등락폭이 커진 게 고점 징후일 수도 있고, 보통 바닥권에서도 그런 현상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고점 중에서도 이런 주가 등락폭이 생기다가 방향성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지다가 방향성이 잡히는 쪽으로 더 한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변동성 이후에 방향성이 잡히는 쪽을 좀 잘 대비하시면서 시장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큰 방향을 잡기 전에 이렇게 변동이 폭이 좀 큰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좀 종종 나오는군요. 원래 바닥에서도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고점에서도 그런 징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나봐야 거기가 고점이었나 보다. 지나봐야 여기가 저점이었나 보다. 이걸 좀 아는 것처럼. 근데 이런 현상은 있어요. 지수가 정말로 많이 빠지고 더 빠질 것 같은데 상승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거나 하락 종목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때 그때가 바닥이 저점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은 작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의 출렁임이 있었던 거고, 오늘은 또 그 반대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시피 지금 사실은 지수보다 종목이 많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의 이제 변동성 장세 이후에 뭔가 좀 더
이 여름을 지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약간 좀 과열 분위기를 좀 식히는 의미의 2차전지 조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모르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며칠 뒤에 2차전지가 다시 또 고점을 찍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에는 좀 대비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야, 근데 이럴 땐 진짜 대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 진짜 내일 당장 다시 또 2차전지 또 미친 듯 또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굉장히 또 큰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또 누구 말대로 그냥 분할로 조금씩 뭐 네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빨리 줍줍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제 큰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네. 큰 음봉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음봉의 한 중간 허리선 정도 그거를 계속 트라이 하는데 돌파 못하고 계속 매물 나오면서 되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점이 낮아진다라면은 비중은 분명히 좀 조절하셔야 되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펀드 매니저들은 쉽게 못 팔잖아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매도를 얘기하면은 말이 쉽지 그게 쉽냐라고 손이 나가냐. 말씀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거는 팔고 나서 바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팔고 나서 바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다라면 그 매도가보다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에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갈 때 나는 더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시장의 변동성에서 뭐 어제 오늘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종목들이 고점을 다시 바꿔서 고점을 다시 갱신해 나가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게 일단은 설령 이익이 조금 이익 폭이 좀 작더라도 예를 들면 15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에 팔았어요. 2만 원 손해 봤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또 뭐 올라가. 그럼 이제 다시 추격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좀 겁나고 부담스럽죠. 아깝잖아요. 네, 내가 그쵸. 판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개인은 그 선택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면 이게 막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 되면 정말 이제 멘붕이 되니까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팔고 나서 더 빠지면 또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뭐 증권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오늘의 급락도 리바운딩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리바운딩의 그 높이가 다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리바운딩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분명히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나면은 한 번 튕길 때 높이하고 그다음 또 다시 한 번 찍고 두 번 튕길 때 높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런 현상이 포착될 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올랐던 만큼 급하게 하락을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저점에서 일정 부분 리바운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운딩이 분명히 2차 전지가 나올 것이고 네. 이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뭐 어제 오늘의 거래량이라든지 고점이라든지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그렇다라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한번 줄여놓고 방향이 다시 바뀔 때라든지 수급이 바뀔 때 다시 재매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쪽은 어땠습니까? 로봇. 로봇도 오늘 초반에는 좋았었는데 네. 후반에는 조금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쪽들이 올해 1, 2, 3월 달 이쪽들이 좋았던 섹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었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쉬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좋은 종목은 계속 조금 모아나가는 전략. 예, 그런 부분들. 왜냐면 그 로봇주들이 1, 2, 3월 달에 많이 올랐을 때 빠진 이유가 기대치는 있었지만 당장 돌아오는 실적이 그 주가 오른 것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도 좀씩 방향 전환을 좀 해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뉴로메카 뭐 이런 쪽들은 좀 확실히 뭔가 좀 대기업과의 그런 코어기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혹시 뭐 더 좀 언급해 주실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뭐 아까 잠깐 보니까 뭐 LG화학이나 뭐 현대미포, LX세미콘 뭐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실적 발표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좀 일정 좀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뭐 이번 달 안에 대기업들 뭐 주요한 기업들은 끝나고 또 다음 달로 넘어가면 또 코스닥입니다. 근데 네. 오늘 반응만 보더라도 실적 나오니까 바로바로 매물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주가가 높이 있었던 종목들은 특히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진 기업들은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솔루션도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적 나오고 나니까 더 밀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정 좀 보시면서 사실 조선주들도 지금 엄청 갔었잖아요. 사실 수주가 중요하지 과거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았던 상태였었는데 실적 나오니까 그냥 바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좀 실적 발표 일정 좀 타이트하게 좀 챙겨 보시면서 네. 기대치가 없었던 섹터는 괜찮은데 기대치가 좀 컸거나 주가가 이미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일정 보고 그 지나고 나서 뭐 매매하시는데 조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장님께서는 오늘 뭐 주목하셨던 섹터 역시 뭐 2차전지인가요, 그냥?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침에 좀 많이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 빼고는 다 상승했었는데 네네네. 산업재들이 아침에 상승폭에 비해서 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더 강해지면서 산업재들이 좀 아침보다는 많이 좀 빠졌습니다. 아, 산업재들. 예. 산업재들이면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뭐 기계 변압기, 뭐 조선 뭐 등등이 산업재죠. 아, 기계 변압기, 조선. 예. 아, 이런 것들. 예.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조금 아침 대비 좀 빠졌다. 네. 예, 전반적으로.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저 고객들도 만나고 네네. 계시니까 네네. 오늘 같은 날은 고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문의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2차전지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저랑 좀 오래된 고객분들이라서 또 근데 사실 뭐 2차전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제 손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2차전지. 2차전지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넣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은 아니지 않을 거 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좀 많이 사들였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틀 정도 좀 하락하니까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좀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뭐 괜찮은 기업이니까 좀 보자. 아, 그래요? 저는 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조금 장기 투자를 좀 한 상태라서 네. 지금의 하락은 참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예전부터 사셨으면 사실 뭐 지금도 한창 수익권이긴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오늘 같은 날이 가장 좀 두려운 그런 날이셨을 거는 이제 분명한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박진희 부장님 보내드리고요. 염승환 이사 모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시죠? 하창한 본부장님. 하창한 본부장님. 예, 모시고. 네. 요 두 분과 함께 실제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투자와 함께 있는 분들, 안창훈 본부장님 같은 경우 특히나 또 투자를 또 하고 계신 분이니까 예. 시장을 가장 또 많이 보시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저희가 광고 없이 바로 그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